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패션 회사나 유통 회사나 대응하지 못했고, 그게 결국은 백화점에 자기들 어려운 점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백화점 업계는 지금 어렵게 일본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자, 미국도 메이시스 백화점, 노드스트롬 백화점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화점 업계들도 매출이 반토막 보면 2022년 백화점 매출 전체를 보면요, 신세계 강남과 롯데 본점이 매출 2조를 넘었다. 단일 점포로는 매출 2조를 넘은 백화점 단일 점포 하나에서 매출 2조를 넘은 게 처음 나왔거든요. 두 개 점포가 상위 1등과 2등이 매출 2조를 넘었고, 상위 10개 점포의 매출을 보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롯데, 현대, 신세계 전부 다 플러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며칠 전 뉴스에 일본 시부야의 한큐 백화점, 100년 된 일본 백화점이 문을 닫았다, 폐점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백화점 업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뉴스는 꾸준히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이라든지 모바일 비즈니스의 성장이라든지 해외여행 객의 증가라든지 AI 같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나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백화점 업계가 그동안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게 이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이야기인데, 결국 100년 된 백화점인 한큐 백화점 시부야점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6년 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에서 제일 큰 백화점 그룹인 이세탄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세탄 그룹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롯데 그룹과 같은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큰 그룹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세탄 그룹이 2위 기업인 미쓰코시 그룹과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세탄 미쓰코시 홀딩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업계 1등과 백화점 업계 2등이 합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15년도 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일본의 패션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패션 회사들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누가 하느냐? 조조타운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패션 회사는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조조타운에 입점을 해서 수수료를 내고 조조타운에 물류센터 입고를 하면 조조타운이 그 사진 찍어주고 온라인에 쇼핑몰을 올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온라인 비즈니스는 거의 한 반 이상을 조조타운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패션 회사나 유통 회사나 대응하지 못했고, 그게 결국은 백화점에 자기들 어려운 점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백화점 업계는 지금 어렵게 일본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자, 미국도 메이시스 백화점, 노드스트롬 백화점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화점 업계들도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고요. 일부 점포는 이미 폐점을 했습니다. 역시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강자가 등장함에 따라서 백화점 업계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의 작년 매출을 보면 2022년 백화점 매출 전체를 보면요, 신세계 강남과 롯데 본점이 매출 2조를 넘었다. 단일 점포로는 매출 2조를 넘은 백화점 단일 점포 하나에서 매출 2조를 넘은 게 처음 나왔거든요. 두 개 점포가 상위 1등과 2등이 매출 2조를 넘었고, 상위 10개 점포의 매출을 보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롯데, 현대, 신세계 전부 다 플러스 신장을 했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다른 일본과 미국 백화점은 매출이 반토막 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왜 한국에 있는 백화점들은 매출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못 감에 따라서 명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자파 소비를 대부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 들어서는 이제 22년 하반기에 해외여행이 풀렸거든요. 그 해외여행이 풀림에 따라서 아마도 명품과 그 신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이런 소비들이 백화점 채널에서의 매출이 아마 급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해외여행 하게 되는 면세점에서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사게 될 거기 때문에 백화점에서의 매출은 아마 그동안에 해외여행을 못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일본과 미국 백화점처럼 이렇게 폭락하는 백화점 업계가 굉장히 불황을 겪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백화점 업계가 어려움이 오기는 올 겁니다. 오기는 오고 매출이 하락세를 겪긴 하겠으나 미국과 일본처럼 그렇게 급락해서 쭉쭉 빠지는 시대는 오지 않는, 천천히 올 거다. 그 시기가 그렇게 아마 급락하기는 하진 않고 좀 오긴 오더라도 서서히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 백화점은 대부분 다 특정 매입이라고 하고 있는 운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백화점의 거래 형태를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매입, 특정 매입, 직매입, 특정 매입, 임대각, 임대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특정 매입이 우리나라의 백화점의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직매입의 형태가 거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직매입이란 뭐냐면 직접 백화점 바이어가 돈을 주고 사와서 그걸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은 빨리 백화점 바이어가 가서 사서 돈을 주고 어음을 주고 사와야 되겠죠. 갖고 있다가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가격 결정도 하게. 백화점에서 그 마감 시간에 식품콘에 가면 식품을 조금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식품 같은 경우는 백화점의 직매입입니다. 백화점 식품 바이어가 실제 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아침에 그 가락시장 같은 데 가서 실제 그 첨가라든지 그런 걸 직접 사오죠. 사와서 그걸 백화점에서 직접 팔기 때문에 직매입 형태입니다. 자, 직매입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바이어들은 이 상품을 보는 눈이 생기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도 생기고 이런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자, 특정 매입은 뭐냐면 특정 매입은 매장에 일정 평수의 매장을 주고 그 매장에 일어난 판매분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특정 매입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부동산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에서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났다 하면 자, 수수료가 한 30%에서 35%를 내라 라고 하는 게 특정 매입이죠. 대부분의 오류들이 아마 28%에서 35%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은.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은 특정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재고는 그 입점되어 있는 업체가 책임지는 거고, 주는 거고, 가격 결정도 입점된 업체가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행사하거나 프로모션을 띄울 때 백화점 측과 협의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결정은 그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촉사원, 판매사원도 그 업체 소속이죠. 백화점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노하우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 노하우는 직매입이 아니고 특정 매입이기 때문에 노하우는 없지만 앉아서 그냥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미국과 일본 백화점은 어떠냐? 미국과 일본 백화점은 직매입의 구조가 많습니다. 바이어들이 직접 돈 주고 사오는 특정 매입은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 백화점과 우리나라 백화점의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슨 이유가 있냐? 우리나라 백화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대기업이죠. 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롯데 백화점 하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 하고 있습니다. 롯데닷컴 하고 있죠. 롯데마트 하고 있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심지어 뭘까지 하냐? 한국 유니클로가 있죠. 한국 유니클로의 지분을 롯데 쇼핑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유니클로의 운영을 롯데 쇼핑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어떻습니까? 현대백화점 갖고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 들고 있죠. 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하고 있죠. 또 현대닷컴 온라인 사업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갖고 있죠? 한섬을 인수했습니다. 패션 회사를 실제 또 갖고 있죠. 자, 신세계는 어떻습니까? 신세계 백화점 하고 있죠. 이마트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닷컴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첼시 아울렛 하고 있죠. 스타필드 쇼핑몰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역시 수입을 위주로 하는 패션 회사를 또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자, 유통공룡이라고 하는 유통 백화점 업계 큰 기업들이 고객 접점으로 가는 모든 단계, 백화점, 쇼핑몰, 닷컴, 거기에 심지어 패션 회사 제조까지 갖고 있는 형국이 우리나라의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다 채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점하면 제가 수수료가 28%에서 35%의 수수료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제조를 갖고 있는 패션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고객 접점으로 가기 위해서 온라인을 간다, 오프라인을 간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백화점이 갖고 있는 백화점으로 태생으로 시작한 그런 이제 온라인 몰에 입점을 한다 했을 때 역시 28%에서 30% 사이에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수수료를 또 내야 되죠. 고객 접점으로 가는 모든 대부분의 단계에 그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형국으로 운영하고 타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 그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에 대한 것을 대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아마존이나 조조타운에 입점하는 형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백화점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역시 닷컴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도 들고 있고 할인점도 들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홈쇼핑도 들고 있고 그리고 패션 회사까지 이제 인수를 해서 갖고 있는 형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하악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공룡들의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고객 접점으로 가는 모든 접점에 발을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백화점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백화점에서 특정 매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쉽게 백화점은 손해를 크게 보지 않고 관리의 영역을 지원의 영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으로 말하면 백화점의 노하우 그 자체 노하우는 쌓을 수가 없는 또 구조입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매입을 늘려야 되는데 직매입 늘리기도 쉽지가 않죠. 자, 세 번째는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작년에 매출 신장을 아마 수입 명품에 굉장히 의존해서 매출 신장을 갖고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수입 명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러 가지 수입 명품들을 유치를 해서 수수료를 깎아주죠. 그런 깎아줘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수입 명품에 의존하면 매출은 오를 수 있으나 결국 백화점의
노하우는 없이 수수료만 받아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백화점으로서는 노하우를 쌓을 수는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외형 성장은 될 수 있으나 내실을 다지지는 못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 방법을 아마 계속 찾아야 될 겁니다. 새로운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사실 지금 또 우리나라 백화점 기업들이 일본과 미국과 다르게는 새로운 업태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합 쇼핑몰 개발하는 것도 사실 백화점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시도를 했죠. 일본과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과 미국 백화점 업계의 그런 고전이 우리나라 백화점에는 오긴 오더라도 바로 급락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는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고 천천히 매출이 안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백화점 업계에 근무를 했고 패션 회사에 따로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두서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